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만난 사이인데도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30여 년 동안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온 한성대 박기수 교수는 이 차이가 매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노력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매력 트레이너 한성대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의 박기수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박기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생을 성공하려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부터 이 매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한 15년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 그다음에 현재 이제 학교에서 있는데 사실 기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좀 많이 관찰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네. 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사람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아주 높으신 분들, 뭐 대통령부터 또 이렇게 취약계층까지 만나다 보면 그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 이분은 매력적이다. 예. 뭐 그런 걸 이렇게 조금씩 느끼면서 네. 조금 이렇게 매물을 하게 되고 또 취재하면서 적어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매력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약간씩 어떻게 보면 압축을 했다. 이 매력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매력이라는 게. 참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그 어떤 매자인지 아세요? 매자가? 매자가 매력할 때 매자. 혹시 끌매인가요? 네, 뭐 끌매 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 도깨비 매자입니다. 한자로. 도깨비 매. 그래서 매력, 매혹, 네. 매료되다 할 때 매자가 도깨비 매자고 힘력자. 도깨비에 홀리는 것 같은 거.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도깨비가 뭐 사람한테 엄청 나쁜 짓을 안 하니까 네. 도깨비한테 홀렸다, 끌렸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건 뭐 끌리는 힘, 홀리는 힘,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력이 됐고 그만큼 매력이라는 거는 빨려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 이제 어트랙션, 네. 어트랙티브 된다 하고 또 아주 쉬운 말로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드로운 된다. 약간 땡겨진다. 예. 부지불식간에. 네, 그러면서 이제 매력이 끌림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매력도 외적인 게 이게 무시 못하잖아요. 예. 외모에서 주는 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예. 뭐 1차적이죠. 우리가 예. 이제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네. 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10년, 20년, 30년 사람들 만나보면 꼭 얼굴만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성격도 있고 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주얼이 좋으면 좋지만 우리나라의 뭐 모든 사람이 비주얼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타고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되는 것들 뭐 얼굴이 조금 뭐 비주얼이 딸리지만 항상 웃는 분들 뭐 인상이 좋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뭐 태도가 좋거나 네. 그다음에 뭐 겸손하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리고 소통도 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꼭 얼굴 비주얼이 아니더라도 매력적인 사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이제 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얘기했던 비주얼적인 거, 네. 뭐 인상적인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 뭐 우리 옛날 말로 얼굴만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네.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끌리는 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소통적인 측면. 말이 있겠군요. 말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 이분은 참 태도가 좋고 우리 뭐 학교 때 배울 때도 그렇고 누구 만나보면 굉장히 우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태도가 인생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매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면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타고난 매력이 100이라고 치면 네. 그 사람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이제 매력적인 측면에서 굳이 숫자로 치면 한 50이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전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 비주얼, 말, 태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매력 30가지를 책 끌리는 이들에게 이유가 있다에 담아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첫인상이 얼마 만에 결정된다고. 30초 만에. 30초도 아니고 누구는 뭐 3초 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리처드 뱅크스라는 분이 30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이 되고 그게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의 85%는 그 30초에 결정된 거에서 따라간다. 네.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뭔지 이제 15%는 뭐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30초, 뭐 아까 말씀하신 10초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네. 주관적이니까. 하지만 대략 30초 정도면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30초 동안에 뭘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네. 약간 이건 뭐 진화론적인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청동기 석기 시대까지 건너 올라가면 빠른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네.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이게 적인지 아닌지. 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주얼, 그 사람의 태도, 뭐 30초면 몇 마디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딱 머릿속에 슈퍼컴퓨터처럼 딱 찍힌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 네. 옛날 시대로 치면 네. 내가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사실 그 아이 컨택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눈 맞춤. 이것도 매력을 높이는 데 좀 관계가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이거 눈 맞춤, 뭐 시선 처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급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서양 분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이 눈 맞춤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른 공경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막 아이가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서 눈을 막 이러냐고 그런 면이 좀 있었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근 이런 우리 젊은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외국 연구 결과들 이런 거 많이 있겠지만 눈 맞춤을 잘하는 게 굉장히 믿음이 가고 또 신뢰가 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형 이런 사람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눈을 뭐 한없이 그죠. 어떨 땐 민망하잖아요. 굉장히 민망하죠. 매력적으로 좀 눈 맞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꼭 뭐 100% 맞다 이러다기보다는 눈을 지그시 처음 만났을 때 눈 미간을 정확하게 보고 네. 그다음에 한 2, 3초 동안 보고 뭐 손을 본다든지 다른 걸 보면서 해야지 계속 눈 쳐다보면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그것도 요령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스처를 하면서 뭐 보여주는 게 특히 이제 이런 방송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네. 돌아가면서 보는 게 가장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는. 그러네요. 너무 계속 빤히 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번씩 맞춰주고 시선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처음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들은. 거울 보시면서 하는 게. 그 처음에 만나면은 대화도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풀어가야 될까요? 대화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통점을 찾는 문제인데 사실 공통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뭐 기술적으로는 그 사람을 제일 경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듣는 게 나와 연관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죠. 내가 뭐 독서, 뭐 책 얘기도 있고,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뭐 취미도 그렇고, 많은 걸 사실 아는 게 그 사람과 얘기할 때 공통점을 바로 찾아가는 그런 게 좋은 거고, 뭐 친구 많은 것도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평소에 노력이 필요해서 대화거리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어디 가든지 인사를 일단 잘해야 된다고. 어른들 옛날 엄청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성공한 분들은 이 인사를 진짜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인사 잘하면 성공할 것 같으면 매번 길거리에서 인사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제가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그 H일보라는 그 신문사에 이제 처음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신문사 생활을 그때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제 신입 기자들 모아놓고 뭐 이제 간부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수첩관 해가지고 예. 뭐 경찰서 가면 이렇게 취재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야 너희들 앞으로 인사를 잘해라 알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인사는 말이야 니네들이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앞으로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 좀 약간 황당했죠. 뒤에서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지금도 이제 지금 어디 언론사 사장님이신데 네. 만나면서 야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시다. 그걸로 인생에서 그게 왜 명언이냐 그러면 사실 인사라는 건 단순하게 뭐 안녕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소속감의 표현이고 또 존중의 표현이고 또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부분과 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네. 뭐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모든 거가 연결이 됐고 또 그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아는 거죠. 네. 알면서 자꾸 저를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인사를 할 때도 진짜 그 인사라는 거는 사회부에서 뭐 취재 다른 부서 문화부로 옮길 때도 그분이 이제 그 인사했던 사람이 머리가 떠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진짜 인사는 그 인사 이동의 인사만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인사도 만사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또 거기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말 잘하는 기준이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달변이냐, 뭐 눌변이라는 표현 쓰는데 달변은 정말 뭐 TV에 엄청난 유명인들 나와서 빠바바바박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 눌변 이런 분들도 충분히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자기 경험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조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밖에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사과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데 네.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제 사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과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말해놨는데 또 사과를 어떻게 해? 친구 간에 누구 간에. 근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이제 사과가 사실 뜻을 내가 너한테 졌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더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게 이제 사과의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를 좀 다르게 두면 훨씬 더 뭐 요새 말로 쿨하게 사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실제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감사라는 게 우리 책에 365일 땡큐라는 이제 외국 서적이긴 하지만 그 감사가 가져다는 효과를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결혼적으로도 위기였던 어떤 그 미국의 사람이 감사 인사를 평소에 적는 버릇을 키우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이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꿔주는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개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30가지 매력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또 매력 있는 사람들 하면은 유머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유머 감각도 어느 정도는 타고나잖아요. 그러게요. 네. 사실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약간 뭐 경험도 많아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한 분들도 유머가 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개그맨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뭐 저희가 개그맨처럼 직업적으로 가질 수는 없지만 어디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또 써먹어 보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걸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씩 체화시키면 굉장히 좀 유머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대통령 중에는 뭐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배우이자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이제 1983년도에 그 총을 맞은 거죠. 총을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 이제 낸시라는 부인께서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나 뭐 곧 죽게 생겼으니 이런 게 얘기 아니라 한다는 말씀이 여보 나 미안해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한 방이 그 사람의 내공을 보여줘요. 네, 이게 그런 게 됐다는 거죠. 뭐 아주 옛날 얘기는 그래서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점수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 토론할 때도 상대방이 막 비난하는 거를 자기가 나이로 내가 인생을 승부하고 싶진 않아.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이 얘기는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머는 정말 뭐 관찰도 잘하고 뭐 아주 요즘에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닭이 사이즈가 작은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 그러나요? 네, 꽃기호라고. 아, 꽃기호. 네, 꽃기호라고. 옷이 낀다고요. 네, 잘 아시네. 제가 어디 가서 특강 같은 데 하면 피식하면서도 분위기는 굉장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매력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청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경청이 기울 경자에 들을 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건데 그 의미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정도가 이제 경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사실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 제 경험상은 한 50%는 이미 정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다가 혹시 그 얘기를 들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약간 해답을 주는데, 근데 사실 이제 경청이 여기서부터 위험한 게 들어주고 훈계를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경청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나라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나나되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너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그분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는 배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사람들의 조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창의적 겸손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창의적 겸손은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겸손을 창의적 겸손, 그다음에 학문적 겸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표현했는데 창의적 겸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잘 모르겠다, 저는 잘 몰라요, 뭐 이런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구글에서 신입사원 아니면은 뭐 경력사원을 뽑을 때 거기서 그 인품을 테스트하는 항목 중에 휴밀러티, 험불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겸손한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니 그 회사에서 무슨 왜 뭐 구글에서 미국의 문화랑 겸손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거지. 약간 동방 예의지국에서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는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잘 몰라요가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된다. 뭐 이거는 지금 뭐 이 구글뿐만이 아니라 옛날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너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겸손은 학문적으로 뛰어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더군다나 상대방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오만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겸손하지 않으면은 나 자체로 안전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20년 뭐 이런 뭐 주위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들려보면 결국에 뭐 망한다는 표현을 좀 썼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이 잘 가고 잘 나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걸 안 나가더라도 한 방에 뭔가 훅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않고 정말 너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도 좋지 않게 보면서 이제 인생이 약간 좀 기우는 그런데도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참 성공하려면 갖춰야 될 매력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얘기는 잘 들어주긴 하는데 때로는
내가 얘기를 좀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좀 내 얘기를 했을 때 좀 나를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막 내 얘기를 막 자랑질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내 스토리를 공유하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네네. 자기 얘기를 상대방한테 적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 사회 침습 이론 너무 복잡하니까 양파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누군가 뭐 첫 데이트를 하든지 간에 다음에 만나든지 간에 내가 내 얘기를 먼저 자연스럽게 해야 상대방도 자신의 얘기를 꺼내고 처음에 뭐 업무 얘기, 취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친해지면 가족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이성이면 이성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면 훨씬 더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한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를 선에 넘지 않게 예를 들면은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일도 서스럼 없이 얘기를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이제 받아주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친화력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토리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정답은 없을 겁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시간 관리 노하우 어떤 깨달으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메모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이 메모하는 습관이라는 게 자기의 그 시간을 세이빙하는 게 뭐 여러 연구들 보면 메모 잘하는 사람은 메모 안 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에서 30% 정도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거는 시간을 30% 이상 절약을 했다는 거, 더 얻어갔다는 거고요. 예. 또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이 메모와 더불어서 뭐 자기의 일정이나 이런 거를 절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이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100세 정도면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이 거의 10,000시간 가까이 되니까 99만 시간 이렇게 되겠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네. 못 빼고 지하철 타는 거 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 제 책에 나오지만 루비 셰프라는 분은 보면은 시간을 자기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분 단위로 다 적어가지고 그걸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절약해서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정도로 뭐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시간 관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시간만큼 공평한 게 없다. 그다음에 시간만큼 나한테 귀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아침에 우리 집에 뭐 쿠팡이나 마켓컬릭은 뭐 모든 게 그 배달이 되고 오듯이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간은 동일하게 온다.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는 이제 자신의 목에 달렸기 때문에 인생을 뭐 매력적으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아까 얘기했던 메모와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메모, 네, 시간 관리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어서 거절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예, 좀 매력 지수 깎이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절이. 특히 이제 네. 위로 올라가고 뭐 직책이나 올라가면 부탁도 많이 받게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부에 있었으니까 뭐 옛날이긴 하지만 어디 병원에 이게 자기가 예약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약, 두 번째는 예약했는데 좀 당겨달라. 많이 아프시니까 뭐 안 아픈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다 아픈 얘기니까 네. 다 들어줘야 되지만 제가 또 혹시라도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뒤로 또 밀릴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였어서 뭐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네. 다른 얘기를 통해서 그 환자는 다른 사람 빼지 말고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등등등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제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거절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당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 부탁받은 거가 상황이 어렵다는 걸 좀 분명히 말로써
뭐 전화해가지고 뭐 했는데 안 돼요 뚝 끊어버리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당한 거거든요. 아. 내용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바쁘고 이렇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어주고 하는 방법이 좋고 예.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하면 뒤에 이제 저도 약속이 많고 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예. 수첩이나 캘린더에 이틀 뒤에 응답해 주길 적습니다. 네, 네, 네. 적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뭐 제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고 바쁘면 사실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해서 그분들의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고 이러하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분들은 이틀 정도면은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있어요. 급하니까 막 낮은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건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런 메모를 통해서 경청을 하되 상대방이 가슴 아프지 않게 기분 나쁘지 네. 않게 하는 게 좀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물론 네. 제일 좋은 건 들어주는 거죠. 네, 들어주는 건데 인생이 다 네. 들어줄 것 같으면 뭐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네, 굉장히 꿀팁으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대부분 거절을 네.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매력 지침서 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다를 쓰신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의 박기수 특임 교수였습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1라디오가 준비한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 속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단 하루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